알파벳을 함께 리뷰를 해봐야겠죠. 네. 알파벳 얘기부터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올해 알파벳, 메타, 아마존, MS 등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예상치는 약 6,600억 달러 정도 달한다라고 합니다. 이 시장에서는 알파벳의 이 성장률보다는 이 대규모 AI 투자 계획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걸로 보이는데요. 앞으로는 좀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? 6,600억 달러면 한 900조 되거든요. 네. 네.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730조예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그 5개 기업이 우리나라 예산만큼 캐펙스를 한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가 그쵸.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경제 어마어마한 규모로는 약 15위 정도 네. 되는데. 숫자 자체는 되게 쇼킹한 숫자가 맞고 네.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도감이죠. 왜냐하면 메모리가 그만큼 인기가 많을 거니까 일 텐데 그럼 알파벳이 어쨌든 주가 반응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좋을 걸 그들이 몰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결론은 어쨌든 성장 측면에서,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 측면에서는 약간의 훼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장보다는 일단 생존이고 네. 생존보다는 장악을 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돈을 어떻게 되든 간에 경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냥 무제한으로 돈을 쏟으면서 네. 이기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다 먹겠다는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사실 잉여 흐름 관련해서 비관적 전망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 자체는 되게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나오고 내용이 안 좋으면은 사실 거의 10%까지 빠지고 시작했는데 네. 아마존은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. 그럼 사실 맞아요. 그 정도만 빠져도 사실 합격점 받은 거라고 봐야 네.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매출도 거의 50% YOY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검색 광고도 AI로 검색하니까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의 20% 늘었습니다. 그래서 약간 100점 받았는데 왜 너 110점 아니야? 하고 혼난 거. 110점 만점 아닌가? 막 저희가 이런.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요즘에는 워낙 기대가 높기 때문에 100점은 기본이고 왜 110점 못 맞았어? 이런 느낌으로. 아, 이제 100점 만점이 아니야. 아니야, 이제 110점 만점이야. 네. 그래서 혼나는 느낌이에요. 네. 그래도 알파벳은 좀 덜 혼나는. 맞아요. 네, 네. 덜 혼나는 그런 양상이더라고요. 아,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돈을 방금 말씀하신 생존이냐, 장악이냐,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느냐, 여러 가지 경영 전략과 미션들이 있을 텐데요.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도 돈을 써야 할 규모가 이 5개 주요 빅테크 기업만 약 900조 원이다 보니까 이 자칫 잘못하다면 이게 생사가 엇갈리는 맞습니다. 이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우리가 익히 많이 얘기했지만 메타. 맞아요. 지금 인스타그램 엄청 돈 잘 버지만 메타버스 한다고. 아, 그렇죠. 네, 그때 그 150억 달러였죠. 네. 3년 전에. 4년 전, 20년 그때 전에. 팀장님께서 쓰셨다고 실제로. 네, 저희 그쵸? 썼습니다. 네. 메타버스. 회의 때인가? 네, 그때 네, 저에 해가지고 쓰셨다고. 막 다들 엉뚱한 데로 가고 막 그랬는데 그 150억 달러의 채권 발행이 다 부채로 갔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막대한 규모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제대로 써주고 돈을 버는 데 가야 되는데 맞아요. 엉뚱한 데 가면은 이게 막 그냥 사라지는 돈이 되니까 정말 좀 무섭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알파벳이 지금 인도 내 사업장 규모를 늘린다. 네. 그리고 투자 마이크론도 싱가포르에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미국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인도 가고 막 각지 네네네. 아시아를 가잖아요. 네.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도 정말 트럼프가 조금 약간 유감을 표시한 것처럼 많은 근로자분들이 고역을 치르셨던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력 수급이 전문 인력 수급이 좀 어려워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러면은 거점이 미국이 아니라 좀 분산되는 효과를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데 추세적으로 될까요?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을까요? 어쨌든 지금 비자 한 명 받으려면은 한 1억 넘게 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안 해주면 다시 들어오겠죠. 근데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대안을 찾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과거랑 다르게 어쨌든 좀 무게 중심을 바깥쪽으로,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 비용이니까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옮기려고 하는 것 같고요.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당연히
뭐 중심 역할을 안 하진 않겠죠. 당연히 네. 뭐 자본이라던가 자본 지출이라던가 의사결정 다 미국에서 할 거고, 그다음에 비즈니스 할 때는 무조건 미국에서 의사결정하는 건 다 하겠지만, 어쨌든 인도나 뭐 이런 곳에다가 아마존 알파벳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R&D를 이제 바깥에서 한다는 거는 길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건 당연히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, 일단 기술이 유출될 수밖에 없겠죠. 뭐 네. 해야 되니까. 네.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사실 지금까지는 자본이 다 쏠리고 우수한 인력이 쏠렸다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, 앞으로는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혁신의 동력이 뭐 돈도 있겠지만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. 그럼 그런 것들이 과거까지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들이 지금은 아니게 된다 하면 사실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냥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이게 당장 뭐 크게 바꿀 건 아니겠지만 네. 점점 스며드는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사실 이게 글로벌리 시장 경제에서는 이 각자의 이익에 맞춰서 분업화가 필수적인데, 지금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건 미국에서 다 해라, 네. 요거잖아요. 네. 이게 사실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어떤 이제 인덱스 기사를 봤는데, 중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갔는데, 이 중국 기업 미국에 가면 트럼프 좋아할 거잖아요. 네. 뭐 중국이지만 첨단 산업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그 기업이 저가의 생산을 너무 잘 해내서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데, 타 지역에 있는 미국 기업이 힘들대요. 아, 경쟁력이 안 돼서. 아. 가격 경쟁력. 네,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는 어떻게 네. 볼까,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는 그러게요. 기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있었거든요. 궁금하네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분업화에서 이제 전 세계 WTO 체제 하에서는 전 세계 각지에서 저가의 노동력을 통해서 투입을 하고 자본은 선진국에서 가고, 이러한 구조가 지금 끼리끼리 그룹화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주가에 당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네. 산업적으로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이 향후에 분명히 어떤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